좀 전까지 1980년대에 있었던 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프리필드 이퀄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어폰, 헤드폰에 대해서 한번 발언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송수하기 정도, 통화 목적의 어떤 이렇게 이어폰, 헤드폰을 바라봤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쩌면 처음으로 헤드폰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음상 정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한, 결국은 음색이지만 실제로는 음상 정의가 머리 내에서밖에 안 된다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음색이 왜곡이 생기는 거야.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디퓨즈 필드 이퀄라이제이션이라는 확산 음장 보정이라는 그런 기법을 갖다가 도입을 하고, 그게 어찌됐든 간에 실제적으로 음색에서는 FF보다는 좀 더 나은 걸로 이렇게 인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로 들어옵니다. 이제 이게 멜러라는 아저씨가 나와요. 이어폰, 헤드폰을 공부하려면 제일 연구하는 사람이 제일 봐야 될 논문이 바로 디자인 크라이테리아 포 헤드폰이라는 논문이에요. 이걸 반드시 거의 바이블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 읽어줘야 내가 이어폰에 이 바닥에 있구나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들이 센터에 여기서 한번 올려놓을게요. 예? 영어가 되시는 분은 읽어보십시오.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그냥 떼우면 되는 거고. 이 양반은 이게 덴마크 보고요. 그러니까 뭐 있는 BNK라든지 그라스 이런 것들이 태어난 고장이었죠, 그렇죠? 음향 배란기를 굉장히 잘 만들고 이렇게 배란기 관련된 음향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덴마크가. 예, 그쪽 출신인데 이 양반은 헤드폰에 대한 전달 함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RF HRTF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RF라는 말은 레퍼런스 필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레퍼런스 필드 HRTF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레퍼런스 필드는 뭐냐? 기준 음장이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기준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기준 음장으로 삼았던 게 자유 음장, 프리 필드가 있었고, 그러다가 확산 음장, 디퓨즈 필드가 있었어요. 그것도 어쩌면 기준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여기서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새로운 기준이 더 정립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둘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 음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맞는 헤드폰 기준을 새로 정립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 양반이 이야기된 것 때문에 스탠다드로서 많이 도입이 됐어요. 워낙에 많은 연구들을 했고, 그래서 이전의 기준 음장을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영도 HRTF, 이거는 순전히 통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게 있었고, 블라우트라는 사람이 이제 아니다, 스피커가 무슨 영도에 있냐, 22.5도 이 정도, 한 30도 정도 기준의 HRTF를 써야 되겠다 라고 기준 음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틸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기준 음장은 없다, 그냥 전부 다 모든 방향에 대해서 들어오는 걸 다 써야 되겠다, 확산 음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기준 음장에 대해서. 영도를 이야기한 사람, 22.5도를 이야기한 사람, 방향 없다, 전부 다 공간 평균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다. 멜레라는 사람이요, HRTF 이런 거 뭐 측정을 할 때 핸드폰을 씌웠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뭐 자세한 건 모르셔도 돼요. 이게 다양한 곳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고막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마이크로폰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서 쟤는 고막에 관련된 음압을 재는 방식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여기까지 막아버려요. 이렇게 막아버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로폰을 장착하고 완전히 막아버려. 이거는 블락드라 그래요. 하늘을 완전히 블러킹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도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 여기 딱 있는 거. 콘차 바로 안짝에 한 4mm 정도 들어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안짝을 시켜가지고 쟁글 갖다가 블럭드 HRTF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하고, 또 여기다가 마이크로폰을 넣었는데 이 안에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오픈 이어커널 HRTF라고 해가지고 오픈 뭐 HRTF 이런 식의 세 가지 개념을 넣었어요. 블럭드 HRTF, 오픈 이어커널 HRTF, 그 다음에 이어드럼에 있는 HRTF, 이 세 가지 개념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하면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HRTF를 측정을 할 때 이어드럼에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을 여기다가 측정을 하면 되게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게 그 미니어처 마이크로폰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블러킹 시키고 재면 직접 사람이 측정이 가능하죠. 사람이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람의 귀를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요 귀 이거 못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안쪽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귓바퀴 정도까지는 사람의 귀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깝지 않을까? 왜? 이걸 똑같이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도 이게 더미헤드가 제일 못 사기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 바깥쪽이거든요. 안쪽은 좀 못 사기가 쉽잖아요. 그죠? 단순히 관이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이 바깥 부분이고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안에 들어있는 고막 그 특성이겠죠. 그렇죠? 이어 시뮬레이터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어 시뮬레이터는 겨우 94dB 정도에서의 이게 고막의 특성을 모사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보다 낮을 때 어떻게 보면 등층과 곡선을 다 고려해야 해야 되는 거죠. 한 95dB 이상이 넘어가면 고막이 리미터로서 작용하거든요. 신호 크게 오면요, 리미터를 걸어버려요, 제가. 이 근육 작용에 의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에 들어오면. 주파 특성이 다 달라져. 그게 등층간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귀라는 것들은 특히 고막은 비선형적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갖는 레벨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진동판에 반응하는 게 다 다르게끔 하는 마이크로폰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예.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바로 귀를 모사하는 건데 이 귀는 여기다가 블로킹을 시켜가지고 쟤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제 방향에 관련된 특성들을 다 잴 수 있었다는 거지. 그게 왜 가능하냐고 하면 요 안쪽이 있잖아요. 요 안쪽은 방향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요 안에 웨이도 있잖아요. 웨이도는 어느 방향에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는 방향에 관련이 없어요. 단순히 3kHz, 뭐 9kHz, 15kHz만 증폭시켜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음색에 관련된 거지 방향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방향에 관련된 거 빼고 이 HRT를 바깥에 잴 때는 바로 블러킹 시켜가지고 저는 이런 걸로 썼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썼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 사람이 듣는 거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주관적으로 듣는 라우드니스 개념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이제 그게 그 보고가 되고 그랬거든요.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말이 맞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귀 있잖아요. 어떤 더미헤드에 나오는 귀들이 다 그만큼 모사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보면 키만 더미헤드 있죠. 굉장히 사람 모습 많이 유사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일반 성인 남성의 그 머리 전달하는 특성은 사실은 얘보다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상 구조 이런 것들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귀도 그렇고. 이거는 좀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재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평균적인 특성은 바깥에 있는 게 더 잘 따라가. 키마가. 근데 뭐 기준 안에는 IC 기준 안에는 다 들어가요. 그것도 들어오고 둘 다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타겟에 좀 더 가까운 거는 바깥에 있는 게 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블럭드 이어 커널 프레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이어 커널 프레셔라는 게 있고 이어드는 프레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소리 입사각하고는 무관하다. 아까 그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여기다 미니어처 마이크로폰 꽂아서 이렇게 재은 거예요. 사람을. 한 40명 가까이 재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무양실에서 있던 사람들 해보고 다 측정을 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HRT를 다 재봤어요. 이어드럼에서도 재보고, 이게 블락드에도 재보고.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게 아까 블락드로 잰 거고요. 이거는 그 오픈 이어 커널인데 이거는 별로 볼 필요 없어요. 별로 사실 그런 의미가 없고 이제 블락드 뭐 볼게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 보세요. 9kHz 보고 있죠. 이게 0도 HRT보다 0도요. 이게 다 차이가 나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도 경향은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1km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반신 반사거든요. 사람들마다 거의 비슷하다고 이거는. 이게 딱 떨어지면 이게 소리가 앞에서 오는 건 아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소리가 뒤에서 오는 거예요. 뒤에서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안 꺼져요. 이게 그냥 올라가 있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만 봐도 소리 앞인지 뒤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알아요. 소리가 앞인지 뒤인지. 한 부분이 이제 이건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이도 공진인 거, 이거는 그 혼차 공진하고
4분의 1 파장 공지 뭐. 근데 이거는 블락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어 커널이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콘차 공진인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인 건데 이게 반사되는 거 있잖아요. 반사되는 거. 이게 사람마다 요 안에 콘차의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9km 부분이 참 애매하다고. 너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덴마크 사람 그 대학원생 40명 기준으로 한 건데 그 40명 사이에서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 시가 다른 동양하고 뭐 그 흑인들이라든지 뭐 같겠습니까? 더 많은 차이가 생긴다고 이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도움애들 하나 고정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고정시켜가지고 여기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정 코드로 나올 때는 문제가 없어요. 딱 이걸 하나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들은 게 과연 나랑 같냐? 그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내 귀가 또 그 상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장비를 쓴다. 내가 키마 장비를 쓴다고 하면 있잖아요. 키마 가지고 FF하고 DF 곡선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이거 측정하면 돼요. 왜? 조건을 같이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그 IS 스탠다드 내에만 들어간다고 하면 같은 조건으로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음색이 좀 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서큐모랄이 있죠. 예? 이거는 콘차 영향이 들어가잖아요. 들을 때 그렇죠. 커널 타입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거 할 때 좀 덜 할 수 있는데 여기 귓바퀴 위로 해가지고 큰 이런 헤드폰을 들을 때는 어쨌든 콘차 영향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때문에 그걸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평균을 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참 이게 되게 무모한 거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는 없는 거죠. 뭐 경향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대충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는 다 이렇게 놓치거든요. 왜? 반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놓치는 팍 꺼지게 돼 있는데 이런 팍 꺼지는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거죠. 특히 이 부분. 여기서 편차가 제일 크죠. 어마게 된 게 이게 편차가 얼마만큼 큰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5도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는 아까 통신 기준인 거고, 이제 이게 아까 블라우트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22.5도를 해봤어요. 물론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것도 앞쪽에서 오니까 그대로 다 있고요. 근데 22.5도가 0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죠. 여기가 10 한 2, 3dB였다면 이거는 한 17dB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2, 3km 대역이 더 부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타겟을 해가지고 주파수 이렇게 맞추면 이제 소리가 더 2, 3kHz가 더 이렇게 세게 들리는 거지. 소리가 앞쪽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음색 왜곡이 더 심하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까 TL이 이야기한 것처럼 디퓨즈 필드 이퀄라이제이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그래서 덤 애들 있잖아요. 에이씨, 그렇게 해가지고 블락들을 여기다가 아까 사람 있잖아요. 사람 40명을 잔향실을 넣었다고 보면 돼요. 아니, 이거는 그냥 모든 HF를 다 이거 서메이션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여기 없어져 버렸죠. 이게 이렇게 되면 3kH도 뜨고 9kH도 뜨고 15kH가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는 10kH까지밖에 안 보였어요. 지금. 여기가 20이구나. 근데 여기만 뜨고 9kH 부분이 다 없어졌어. 어쨌든 전체적으로 3km 공진 부분만 거의 이렇게 유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15km는 것들은 이렇게 세세한 차이들 때문에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게 다 돼버리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통 부분만 남고 차이는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콩차 공진 때문에 많이 없어져요.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 그럼 아까 이것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쓰면 되겠나? 그리고 보세요. 이건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는 아까 얼마였어요? 그 17까지 올라갔었죠? 이것만 해도 한 12, 3 정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에버리지 시켜버리니까 얘가 10 정도로 쑥 떨어져 버렸죠. 22.5도를 기준으로 하면 7dB가 떨어진 거고 0도를 기준으로 하면 3, 4dB 떨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 좀 떨어져 놓으니까 아까 그거는 불만들 있잖아요.
FF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2, 3kg가 너무 세게 들린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균을 시키다 보니까 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다 끝났냐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거 조금만 내려주면 그러면 다 끝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양반이 이제 생각한 거는 이게 그 양반의 족적에서 큰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이 부분.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확산음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뭐냐고 하면 바로 영도 HRTF였어요. FF였어요. 자유음장. 이거는 확산음장. 이 꺼지는 거 있죠? 이게 앞부분에 오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요거 있다, 이거. 그러니까 기존에는 얘하고 얘밖에 없었다고. 이 두 개밖에. 근데 이 양반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아까 레퍼런스 필드 이야기를 했죠. 기준음장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대전제가 뭐였어요? 시청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있는 스피커가 내주는 그 음향 환경을 그대로 모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스피커가 이게 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를 단순히 무향실 아니면 잔향실로 이렇게 모사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는 기준은 시청실하고 청취실하고 좀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날라오는 에너지가 어디가 많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앞쪽이 많겠죠. 그렇죠? 스피커 주위 있잖아요. 스피커 주위. 뒤에서 날라오는 에너지는 훨씬 적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무향실에서 듣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피커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날아가는 에너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밖에. 다른 어디서 날아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무향실 조건으로 된 거니까. 그렇게 하면 1번으로 가는 거다. 예를 들면 단순히 0도다. 그럼 여기서 직접 하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본 게 이거였고요. 이거는 잔향실을 넣어가지고 모든 방향이 있잖아요. 내 360도. 네? 뭐 전구에 대해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반사함 에너지가 똑같을 때를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양반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전방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반사음을 본다고 하면 이 그래프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방구 있죠, 방구.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 전면이죠, 전면. 전방구에서 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HRTF를 갖다가 다 공간 평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뚝 잘라가지고 앞쪽에서 다 에너지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이거는 4분의 1구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있죠. 내가 여기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요 앞쪽에서 이제 거의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반을 기준으로 다 오는 거고 요 밑에 거는 전부 다 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건 한 점에서 오는 거고 이거는 45도 콘 내에서 오는 거. 이건 한 점에서 오는 거고 이거는 한 이쯤에서 이렇게 이 방향 모든 점에서 날아온다고 보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싹 다 날아온다고 보는 거고 얘는 모든 방향에 다 날아온다고 보는 거예요. 0도 4분의 1구 방구 전구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뭐냐고 하면요. 결합음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HRTF 있잖아요. HRTF에서 한 50%는 4분의 1. HRTF 에너지의 절반은 4분의 1구 여기서 올 거다. 그 외에 나머지에 50%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뭐 여기서 다 날라오고 뒤에 하나도 안 날라가가 아니고 나오는 에너지 한 50%는 여기 한 이만큼 4분의 1구에서 올 거고 나머지 50%는 이제 뭐 옆에서도 오고 뒤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들이 앞쪽에서 올 거다. 실제로 현실하고 많이 가깝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HRTF 에너지를 있잖아요. 조절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모든 HRTF를 있잖아요. 앞에서 오든 뒤도 오든 전부 다 1대1, 전부 다 일식한 거죠. 일식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뒤로 오는 거 있잖아요. 내 양쪽 길을 잇는 선상에서 뒤쪽으로 오는 것들은 다 빵으로 만들고 앞쪽은 다 1로 만든 경우죠. 그렇죠? 이거는 40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내오는 건 1, 나머지를 다 빵으로 만든 경우 이거는 정면에서 오는 것만 1, 다른 건 다 빵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4분의 1 구고 오는 것만 한 50% 정도 준 거고 그 나머지 4분의 1 말고 4분의 3구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50% 웨이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이런 그래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실제로 여기서 스피커를 쓸 때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로 가지고 요 환경을 있잖아요. 정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해가지고 반사음 패턴 있잖아요. 반사음 패턴하고 반사음 에너지를 보면
사실 이게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에너지 양마 HRTF에 대한 그러니까 반사음의 에너지 양마 보면 얘랑 유상이 간다고. 근데 이거랑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뭐 대동소이 뭐 똑같다고 보셔도 될 정도. 이 양반은 이게 좀 더 정치실 환경이 되려고 하면 HRTF를 0도 아닌 한 점이 아닌 그렇다고 전부 다를 보는 것도 아닌 좀 우리가 듣는 정치실하고 방향에 대한 그 웨이팅을 좀 줘가지고 약간 가중치를 준 HRTF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게 결합음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고 요렇게 있잖아요. 맞춤 뭐 이어폰, 헤드폰이 좀 더 실제하고 스피커랑 들어봤을 때 좀 더 유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차이가 뭐냐고 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이거는 너무 이게 이렇게 되면 정면으로 가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이거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 거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고래 깊이가. 어떤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있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정면으로 오면 여기 쑥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모든 방향이 다 해버리면 이 특성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공통분모는 살아나고 차이는 다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방향성을 타잖아요. 앞쪽 방향성을 타면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쯤에서 타협점을 보는 거예요. 이쯤하고 되면 약간 이렇게 정면에서 에너지가 좀 많이 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주파수가 이거보다는 약간 더 올라가요. 쑥 떨어지는 데 반해서 조금 올라가는 거죠. 앞쪽에서 오는 느낌이 조금 더 살아야 되니까. 에너지가 조금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합 음정으로서 이렇게 튜닝을 해야 되겠다. 꼭 한 게 이 사람들이 말한 또 타겟 음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죠. 그렇죠? 옛날에는 얘가 여기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것도 하나 등장한 거예요. 조금씩 가까워져. 보면 어디로 가까워졌어요? 실질적으로 듣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 계속 반복을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의 스피커를 배치해둔 ITUR에서 말하는 기준 표준 정치실 환경이나 조금씩 유사해져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 그러면 뭐 이거 쓰면 되겠네. 그 양반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놓친 게 뭐냐고 하면 좋은 점도 많아요. 뭐 웨이티드 된 디퓨즈 필드를 도입했다. 럭드 HRTF를 도입했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치실 음장에 과연 이렇게 HRTF 에너지만 이렇게 적당하게 웨이팅을 줘서 조절하면 끝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 그러면 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청실에서 이렇게 반사될 때 보면 있잖아요. 이게 스피커의 취향 특성 때문에 저주파수 쪽은 반사된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 흡음이 안 되니까. 근데 고주파수 쪽은 거의 직접음 성분이 많다고. 왜? 고주파수는 지향성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옆으로 잘 안 날아간다고. 그래서 고주파수는 거의 뭐 그대로 들어오는 반응에서 저주파수는 굉장히 많이 부스팅이 되겠죠. 왜냐? 이 벽들이 전부 다 반사체로 작용하니까. 전동으로 치면 여기에 거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 뭐 2배, 3배, 4배 커지게 더 밝게 비치는 거 똑같은 논리예요. 저주파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반사체. 스피커를 콘으로 몰면 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미러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커지듯이 이게 더 증폭을 시켜줄 수 있는데 고주파수 쪽은 그런 증폭률이 줄어들고 아주 많은 고주파수 있잖아요. 뭐 10km 이상 넘어가는 고주파수일 때는 오히려 줄어들어. 왜? 내가 나갔던 거하고 내가 이 스피커를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시면 뒤에서 맞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나가는 거하고 서로 위상 캔슬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2, 3dB 줄어들게 됐어요. 아주 높은 주파수에서는. 그게 통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주파수 쪽은 커지고 고주파수 쪽은 약간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게 우리가 듣는 시청실에서 만들어진다고. 거기까지 모살하라며 헤드폰은. 그 헤드폰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앞쪽에서 반사음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것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그렇죠? 에너지만 키우는 뿐이라고. 뒤로 좀 작게 들어오겠네.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가
저주파수 쪽에는 더 커지고 고주파수 쪽에는 약간 더 줄어드는 그 임펄스가 아니고 약간 꼬리를 가지는 형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그거는 이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파수 특성이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실 음장에 일부만 반영이 됐다는 거지. 근데 그 양반이 이거 몰랐을까? 과연 이 멜러라는 아저씨는 그때 이런 걸 몰랐을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됐어요. 언급을 안 하겠다. 왜냐 그러면 기준 음장 특성을 뭐로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듣는 환경마다 많이 다를 거고 정치실마다 다 다를 건데 우리가 서양 사람이 듣는 그 거실하고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하고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들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어찌됐건 거기까지 진도를 저는 안 나갔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안 나갔어. 일부러 안 나갈 수도 있고 모르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전자에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전자일 것이다. 알면서도 거기까지는 안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일부 맞는 거예요. 근데 일부 넣은 것만 해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조금 더 진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쪽적이라기보다는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거 그냥 평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스테레오 파일 당근 맞나? 스테레오 파일 리뷰라 그래야 되나? 음향학자라 그래야 되나? 칼럼니스트죠. 예. 그의 바탕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굉장히 내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 양반이 이제 아까 해머쇼하고 멜러라는 사람이 아까 그 그래프들 해가지고 3분 옥타브 스무딩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얘가 DF, 그 다음에 얘가 FF 이렇게 돼 있어요. FF. 3분 옥타브를 하면 굉장히 이제 아까 이런 뭐 DB라는 게 많이 없어져 버리겠죠. 근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되게 의문인 거는 실제로 얘 더미 헤드를 잔향실에다가 넣는다든지 아까 멜러처럼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공간 평균을 시켜버리면 사실 9kg가 안 뜨거든요. 근데 실제로 측정 데이터에서는 안 뜬다고 돼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여기 조금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나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 너무 빼줘버리면 차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T 아저씨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게슈탈트 모델에서는 공간에 대한 차이를 다 빼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게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다 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콘체하고 공진이 있는 건데 나중에 주파 특성 보면 그게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예요. 예. 저라면 이거 그냥 내려가겠어. 근데 이게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더미들을 쓴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잔향실법이든 HRTF를 가지고 다 서메이션 하면 이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그 테스트한 거 보셨죠? 거기는 이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kHz 부근은 너무 크게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 했는데 이걸 그냥 아무 보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 회사 제품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흐릿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게 바로 FF 보정이에요. 흐릿하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죠? 이게.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AKG K53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오디오 테크니카 ATH-AD700이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베이어 다이나믹 DT440이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그라도에서 난 SR80이라는 모델이에요. 맞나? 네. 이거는 굉장히 그 FF에 많이 따라갔죠. 이렇게, 그렇죠. 얘가 FF 그래프고, FF가 요렇게 가서 이게 FF 그래프인데 이렇게 많이 따라갔죠. 이거는 FF는 요렇게 돼 있는데 좀 따라가다가 여기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거는 완전히 뭐 FF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죠. FF는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한 뭐 5, 6dB 정도 확 꺼져 있는 거죠. 2, 3kg 돼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지맛대로 그냥.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음색을 들어보고 뭐에 손을 다 들어줬냐 그러면요. 이거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음질이 낮다. 제일 그래도 그 라우드 스피커로 듣는 거하고 제일 유사하다고 이렇게.
그럼 이게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그겁니다. 여기에 이걸 따라가니까 이상 필요할지 대기 FF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하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줄여줘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가니까 이거 빼고 다른 거는 거의 다 따라간 거죠. 보니까 이게 제일 낫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세다. 이상 킬로에 대해서. 공진 특성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준 거죠. 자, 이거는 보정을 안 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로데이터 그거예요. 그냥 여기서 바로 찍은 거 있잖아요. 바로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얘로 찍은 게 아니고요. 그 그라스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한 줍기만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AG43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스테레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칼럼니스트가. 기 한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쟀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거 있잖아요. 해먼쇼이하고 멜러가 이야기한 그 보정을 해가지고 해봤어요. 이 네 개를 했는데 뭐 아까 그 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왔죠,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평탄한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평탄한 게. 그럼 이제 뭐 자유음장은 보지 말고 빨간 거 보지 말고 파란 것만 보자고. 그럼 여기서 제일 평탄한 게 어디겠어요? 제일 평탄한 게. 그걸로 본다고 하면 제일 평탄한 건 4번, 3, 4번이 제일 평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 이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여기는 빠져 있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말한 이 기준이 여기다 빨간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가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기존에 갖고 있는 확산 원장도.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을 잘못 삼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게, 이거 1등, 2등, 3등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까 오전에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그 헤드폰 앰프 그 임피던스 특성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이게 다 다이나믹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피크. 이게 그 모셔널 임피던스가 되게 크죠. 소위 말해서 여기 공리점이 100Hz 부분인데 여기서 굉장히 얘가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발전을 크게 일으키는 모델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댐핑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여기서 운동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많이 코일 턴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순수 저항처럼 있잖아요. 별로 차이가 없는 모델이 3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아까 이게 내가 IC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한 게 좀 이상한 게 IC 61938의 표준에 보면 소스 임피던스가 120옴을 표준으로 잡고 있어요. 120옴짜리를. 그래서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 120옴을 해가지고 이제 소스 임피던스짜리에다가 앰프에다가 이걸 걸어버리면요. 이 주파 특성차가 여기서 있잖아요. 거의 5dB 가까이 차이가 나버려요. 이렇게. 거의 이 패턴 따라 가버리죠. 음색이 있잖아요. 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옴 이하지? 한 4옴 이하인가 5옴 이하인가? 4옴 이하 정도 되죠? 예. 지금은 거의 이렇게 굉장히 로우 임피던스를 맞춰놨거든요. 그거로 들을 때 하고 120옴짜리 들을 때 하고 보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음색이. 여기서 막 4, 5dB 가까이 차이 나버리니까. 그 120옴짜리 들으면 이게 그 임피던스 차이가 이렇게 적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차이가 없죠. 그렇죠? 이런 모델일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임피던스 차이가 큰 것들은 있잖아요. 음색 차이도 크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소스 임피던스가 커져버리면. 특히 BA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BA는. 저음이 쑥 꺼져버린다고. 거의 임피던스 커브 따라갔잖아요. BA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고역은 잘 나오고 저역은 잘 안 나오는 형태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뭐 스마트폰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출력 임피던스도 뭐 몇십 옴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BA 꼽은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다 저출력 임피던스,
수입 쪽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좋은 헤드폰 앰프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음에 가까운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갔죠. 그럼 왜 이거 소스 임피던스를 왜 크게 뒀을까라는 거지, 왜? 소스 임피던스가 이렇게 125만 한 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출력 장애 역할이거든요. 이게 125짜리 걸어주는 것들은. 헤드폰 사이의 감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게 커져버리면, 그 소리가 뭐 어느 거 갑자기 엄청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그 편차를 많이 줄어들겠죠. 일단 여기서 적당하게 까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뭐 사람이 길을 좀 보여줄 수 있네. 어? 그런 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게 앰프의 출력이 너무 이렇게, 임피던스가 너무 낮아져 버리면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낮으면 확 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단락 있잖아요. 이렇게 쇼트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잭을 꽂다가도 쇼트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꽂다가 그렇죠? 두둑 이렇게 꼽을 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만약에 뭐 이어폰이 둘러붙어가지고 쇼트가 생기면 전류가 확 흘러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앰프가 무리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앰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거 막아주려고 바깥에 쇼트가 생기더라도 이 125면 적당하게 있으면 갑자기 과전류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출력에다가 저항을 박아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근데 그거는 스피커 입장을 하나도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스피커가 예를 들면 이런 저항이라고 하면 뭐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다고. 특히 B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심하다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떤 앰프에 꽂으면 저음이 잘 나오는데 이건 저음도 안 나오고 막 내가 처음 매장 가서 헤드폰 앰프에 들을 때는 음색이 굉장히 균형이 맞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꽂으니까 영 틀린 거예요. 또 처음 매장 가보니까 또 잘 들려. 내 귀가 환경을 타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되게 헷갈린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평가를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게 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묶어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헤드폰 앰프까지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그 헤드폰 앰프를 이거는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음색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범용적으로 써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요즘에 다 맞춰져 있죠. 그냥 출력 임대선 하던 걸로. 그래서 한 4옴 언더짜리로. 요금에 가까울수록 좋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또 설계를 잘해줘야 되고 갑자기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해야 돼. 그런 부분들로 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오픈 타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혀 있는 건데 뚫려 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HD60 같은 게 오픈 타입 질 때는 그 주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반사음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죠? 소리의 절반 안쪽으로, 소리 절반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맞고 다시 튕겨 들어오는 게 반사음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벽에서 떨어져서 해야 돼요. 오픈 타입 질 때는. 이게 진동판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중에 THD 같은 거 볼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SPL을 써야 많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뭐,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THD 같은 경우 차이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게 잴 때 있잖아요. 잴 때 보면 이렇게 스텝 사인 해가지고 두두두두 이렇게 내는데 저음도 소리 잘 안 들리잖아. 20, 30, 40, 50, 60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공중이 막 돌아가고 막. 그러면 이게 그거에 따라서 있잖아요. 똑같은 걸 5번을 반복을 해도 여기 밑에 있잖아요. 20에서 30에서 다 차이가 나죠. 그냥 5번 잰 거예요. 이게 주위의 소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어폰 헤드폰 재니까 뭐 요 안에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니까 뭐 바깥에 뭐 아마 떠들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이거 사실은 잘 못 듣잖아요. 20에서 30Hz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히 공조기가 돌아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된다고.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보시려면. 그래서 그 진동이 완전히 차단된 그리고 사실 20Hz까지 차단이 되는 무향실은 사실은 없겠다. 어쨌든 이게 영향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모의기상인데 헤드폰을 다시 씌우는 방법이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다시 지금
IC 스탠다드에 보면 5번을 재라 그러거든요. 착용했다가 뺏겼다가 착용하고 이걸 5번 하면 여기 고주파수 부분도 우리 저주파수 부분 많은 차이가 생겨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평균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만든 이게 표준상에는 이게 5의 평균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차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IC 스탠다드에 보면 100Hz 밑에는 아예 보지는 말라고 사실 돼 있어요.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어떻게 착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잖아요. 실제 안경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 헤드폰을 했는데 머리가 긴 언니가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에서 누수 훨씬 더 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빡빡이 스님이 들을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착력이 좋겠죠. 예, 그런 것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100Hz 이상이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얘가 내줄 수 있는 주파수색이 어디까지 만약에 보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 대역까지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요 깃바퀴를 넣었다가 뺐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넣었다가 빼고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반복을 하면서 하면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많이 생겨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넣었다 뺐다 해보면. 편차가 엄청나죠. 그래서 귀가 이게 아까 귀 한쪽만 있는 모델 있잖아요. 칙 시뮬레이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을 때는 내가 어쨌든 2번을 재야 될까 레프트라지 제일 면 그렇죠. 그러면 귀를 빼야 된다고. 오른쪽 귀 뺐다가 다시 왼쪽 귀를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굉장히 심해. 이거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냥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귀를 빼내면 차이가 많이 생겨. 그 편차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이게 깃바퀴를 빼가지고 왼쪽 귀, 오른쪽 귀 이렇게 끼는 게 그게 참 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측정에 대한 오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로 넘어들었어요. 밀레니엄으로 넘어들어가지고 2009년 정도로 왔어요. 이제 불과 3, 4년 전밖에 안 돼요. 이때 이제 로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실 틸이나 멜러에 비해서는 아주 껌 같은 존재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별로 연구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양반이 뭘 들고 나왔냐 그러면 야 DF도 아닌 것 같아. 어? 웨이티드 DF든 그 멜러 아저씨가 틸 아저씨가 이야기한 확산 음장이든 그 뒤에 멜러 아저씨가 이야기한 약간 변형된 가중치를 줘가지고 변형시킨 어떤 그 확산 음장이든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의문 제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자유음정에서 확산음장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계기가 녹음실 안 엔지니어들이 2kg, 3kg가 굉장히 이렇게 좀 센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3, 4dB 줄이는 결과로 나온 게 확산음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 그것도 많은 것 같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확산음장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좋아. 3kHz 공진만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나온 거였어요. 줄여가면서. 진짜 어떤 게 진짜 좀 좋은지.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실험을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DFA 곡선에서 있잖아요. 3kHz 피크 양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보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EQ가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 파라미터 EQ 가지고 이렇게 줄이고 올리고 있지 하면서 있잖아요. 장난을 해봤어요. 여기 모노로 믹스 다운된 5가지 음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하면, FFE 같은 경우는, 자유음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3kg가 17dB 가까이 커져 있었거든요. 그쵸? 슉 뜨는 정도가, 그쵸? 그리고 확산음장 같은 경우에는 3kg에서 12dB 정도였다고. 물론 이 사이에는 한 5dB 정도 차이 나죠. 하지만, 야, 이거 12dB 이것도 너무 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둘 다 선호하지 않고 3kHz 한 3dB 정도만 굉장히 작게 올라간 거죠. 그쵸? 콘치하고 웨이드 공진을 겨우 3dB 정도만 생각을 한 이 타겟 음량이 가장 사람들은 좋다라는 거예요. 안 건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조금만 걸어준 거 있잖아요. 그게 선호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래도 3kg가 많았다는 얘기는 이제 그걸 흘러대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이
이 모노로 다운믹스 해가지고 했어요. 이제 왜 이게 모노로 다운믹스를 하냐고 하면, 이게 맨 처음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양기 사이의 신호가 있잖아요. 완전히 같을 때, 완전히 다를 때, 그거에 따라서 음성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죠. 두 개가 완전히 같으면 머리 내뱉진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센터, 그쵸? 두 개 이제 비상관성이 커지면 소리가 양쪽 귀 쪽으로 이렇게 옮겨진다 그랬죠. 그렇죠? 이미지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 홀에서는 그런 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시그널인데 비상관성으로 있잖아요. 신호 처리를 하면 소리가 좌우 귀 쪽으로 모인다고. 완전히 똑같은 거 있잖아요. 모노로 해가지고 1합짜리 똑같이 치면 딱 센터에 맺히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음색 비교하기가 편하거든요. 가운데 사람 맺혀줘야, 그렇죠? 음색을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 음상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 좌우가 분리되는 이런 걸로 가면 우리는 얘 목표는 음색을 비교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3kHz 음색이, 그렇죠? 거기까지 안에도 복잡도가 하나 더 들어가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모노믹스 해가지고 음성만 싹 제거시킨 상태에서 음색만 보자라는 걸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모노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연 그게 또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냐라는 거지. 우리가 듣는 음악이 그런 음악이 다가 아닌데. 하지만 이 양반이 자유음장, 학산음장 3kHz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던 것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요. 그 60268-7에도 보면 라우드니스 비교법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다 못 믿겠으니까 그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스피커 앞에다 놓고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들었던 거하고 3분의 옥타브 시그널 내줘가지고 헤드폰 낀 거하고 계속 비교해가지고 있잖아요. 음색을 맞추는 거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열 몇 사람을 평균을 낸 걸 가지고 주파 특성을 하나 잡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분의 옥타브 노이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면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17dB, 12dB 이렇게 안 올라가요. 많아봤자 6dB. 그밖에 안 올라간다고. 진짜 많이 올라가면 10dB 정도 올라갈까? 그래서 이거 측정할 때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람의 고막에다가 사람의 귀, 그다음에 사람의 웨이도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있잖아요. 뇌에서 나오는 걸로 가지고 3분의 옥타브를 해보니까 저게 3kHz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 타겟 커브 있잖아요. 요 타겟 커브. 이거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정도밖에 안 온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주관평가를 했을 때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귀로 가지고 마이크로폰으로 재든 요걸 가지고 요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폰을 재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만큼 실질 주관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실험을 해보였어요.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더라는 거지. 예, 재미있는 건요. 이 사람이 로우라는 이 양반이 실험을 하면서 재미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정면에 스피커가 있어요. 정면에 스피커가 있다고. 그러면 0도 HRTF를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있는 스피커는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 스피커가 일로 들어가지만 이 스피커가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 스피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지만 이게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걸 크로스토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크로스토크가 그래서 이익 입장에서 보면 조금 빨리 들어오는 거, 약간 늦게 들어오는 거. 그렇죠? 여기까지 더해질 거니까 약간 늦게 들어오는 거. 이 두 개가 서로 중첩이 돼가지고 소리가 들어오게 된다고. 두 가지 경우 이게에서는 양 스피커가 약간의 시간차를 갖고 있잖아요. 한 0.25ms 정도 시간차를 갖고 이게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시그널이 있잖아요. 0.25ms 해가지고 시간차 공격을 하면 특정 주파수하고 거기에 대한 배음이 죽는다 그랬죠. 그게 어디가 죽느냐고 하면 한 2km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2km, 3km는 이쯤 될 거잖아요. 이 정도. 여기서 약간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거 죽는 것만큼만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여기서 올라가는 것들은 아까 뭐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 있었잖아요. 뭐 아까 10몇 dB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안 올라가고 거기서 한 몇 dB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듣는 헛개비 상에서 있잖아요. 듣는 음색은. 근데 이게 진짜 이거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치느냐?
물리적인 요 값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들이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그 콤필터링 때문에 실제로 3kg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듣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저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라우드에서 느낄 때 있잖아요. 실제로 그 뽕 높이를 많이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그 심리 영향적인 심리 영향은 아니죠. 컴퓨터가 심리 영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영향까지도 실제로는 헛개비 상인 거잖아요. 앞에 스피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듣는 걸 가지고 지금 가지고 우리가 음색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있는 스피커를 가지고 음색을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까지 리얼하고 센터하고 팬텀 센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내려오는 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DF 보정에서 3kHz 크기도 좀 과한 것 같아. 예? 기존에 많은 선배들이 말한 라우디스 보정하고 비교만 한다고 해도 저건 좀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FF도 아니고 DF도 아니고 가중합된 DF 멜러 아저씨 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거기서도 조금 더 깎아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됐으니까 옛날에도 IS 60158-7에서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 비교하는 게 최고 편하다 그랬죠. 주관 평가를 해야 돼. 60158-7에서. 그래서 어쨌든 스피커로 듣는 거하고 같은 조건이야. 그럼 스피커로 듣는 거하고 내하고 듣는 거하고 같이 음색 비교해가지고 3분의 옥탑씩 비교해가지고 그 커브 나오면 그게 주파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이제 올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2012년이니까 2년 전이 2년 전. 이 양반도 뭐 멜러나 틸 아저씨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하찮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하만 그룹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업체에 이제 하만 아시죠? 하만. 그 다국적 이쪽에 공룡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독식한 뭐 AKG부터 해가지고 좋은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제대로 된 연구는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기네들이 그냥 거기 안주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요. JBL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 다 있으니까 유명한 음향학자들 있잖아요. 다 보면 하만 인터내셔널에서 다 연구는 다 한 번씩 해봤어요. 어쨌든 거기서 음향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양반들은 뮤지션 쪽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 듣는 귀를 갖고 있는 그런 계열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6개 있잖아요. 서큐머럴 헤드폰, 오버이어 말하는 거죠. 세계 음악 프로그램을 10명의 정찰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실험자가 비험자 헤드폰을 제거하고 착용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만히 앉아있고 뒤에서 이렇게 착용시켜주고 뺏겨주고 하는 거죠. 야, 에이븐 들어보자. 그러면 네. 그러면서 하인이 이렇게 씌워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 면검을 했대요. 더블 블라인드 해가지고 착용 나가는 사람은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더블 블라인드는 착용시켜주는 사람도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표 다 가리고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면 모르나?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지? 그래서 그거는 개구라예요, 개구라. 진짜 무슨 멍청이 앉혀놓고 아무거나 씌워주지 않는 이상은 딱 만져보면 알고 착용해보면 대충 다 아는 거지. 그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게밖에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아니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고 하면 좋은 주파수 균형, 그다음에 넓은 무대감, 자연스러움, 작은 착색과 같은 코멘트가 있을수록 좋은 높은 선호도를 나왔다. 뭐가 좋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선호되는 거 있잖아요. 네가 뭐가 제일 좋니? 이렇게 제일 선호되는 헤드폰은 FF도 아니고 DF도 아니다라는 거지. 계속 깨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주관 평가를 할 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주관 평가. ITRS도 있고 ASS도 있고
이걸 주관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일단 잘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을 걸러내는 방법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어떻게 했냐고 하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줬죠. 이게 어떤 내가 특정 주파수를 3dB 이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막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지각을 다시 보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3kg가 3dB 높아졌네. Q값이 1.5 정도 돼가지고 다시 거꾸로 다 찾아낼 수 있고 있잖아요. 내가 레벨을 갖다가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1dB 차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디스토션을 내가 인위적으로 3dB를 넣어주면 3%를 넣어주면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코덱 같은 게 평가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는 플렉이고 하나는 뭐 AAC고 뭐 하나는 MPEG인데 그 MP3인데 뭐 128K, 192K를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웨이브 파일 그대로 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웃긴 게 내가 원래 웨이브 파일을 그대로 내준 것도 A, B, C, D, E 5개 셋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평가하는 사람은 몰라. 같은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내가 평가를 해가지고 랭킹을 매겨봐 이런 거 주잖아 있잖아요. 점수를 매겨봐 그러면 같은 거 있는 거는 같이 나와야죠. 이거는 차이가 없다고 알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 모르는 거야. 무조건 평가를 그러니까 무조건 다를 것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뭐가 다른 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이에서. 에? 그렇게 하면 그 중에서 10이면 7, 8명이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걸 보고 뭐 이게 뭐 음색이 바뀐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이열화가 됐다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점, 0으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 3점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빼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20년 가면 한두 명이 남아. 이런 사람들.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게 무슈라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관평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일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걸러내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그 측정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현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재나, 내일 재나, 모레 재나, 똑같이 나와 있는 점수가. 예, 그런 식으로 그 테스트하는 환경도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스피커 테스트 할 때만 해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보면 여기 스피커 A사, B사, C사 쭉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뭐 스피커 셀렉터 가지고 착착착착 바꿔가면서 A세트, B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쭉쭉쭉 나면 있잖아요. 스피커들 사이마다 그 간격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들은 위드스가 좁아지고 멀리 있는 위드스가 멀어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룸 반사도 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중국집 가보면 원형으로 돌아가는 내 쪽으로 음식 잘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있잖아요. 스피커를 둥글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놔가지고 내가 1번 눌리면 윙 돌아가지고 착각 그 스피커 앞에 딱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그러면 윙 돼가지고 그 3번이 딱 앞에 나오고. 그렇게 환경이 딱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닭다가리가 돼가지고 윙 할 때 다 까먹죠. 윙 하고 돌아갈 때, 그 뭐였더라. 다시 돌려봐. 윙 하면 또 까먹고. 막 이제 이렇게 된다고. 예, 그런 까지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런 환경까지 맞추고 또 음원 소스 있잖아요. 그것도 맞추고 또 사람이 다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스펙트럴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THD 1%까지 아니면 2%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갖다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비장애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러분들은 그런 거 훈련이 안 돼 있어. 왜? 좋은 장비 많으니까 뭐 음색을 보냐. FFT 어널라이저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자기 기가 훈련을 안 해요. 장비를 믿으니까. 음악을 왜 따져? 소음계 있는데 87.5dB 뭐 있는데 왜? 기계만 믿고 있잖아요. 자기 기는 훈련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음감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 안 하면 절대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내가 그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7.2kHz가 3D 부스트 된 걸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음향 평가한다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 듣고 나서 막 그러고 그게 내가 네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요 대부분 다 못 맞춰요. 그래서 올리버라는 사람이 이제 어쨌든 이런 FEP하고 DAP이고 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헤드폰 있잖아요.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뭐 그 비교밖에 없어요. 해보니까 그 HP1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HP2, HP3 이렇게 헤드폰 3 가스로 점점 나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플랫하게 유지되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건 아마 주관적인 플랫니스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많이 선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지적인 주파수 특성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이 친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다 쟀어요. 이게 덤에다 이렇게 안 재고 이게 이제 그라스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귓구녕 한 구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가격의 절반이겠죠. 왜? 깃대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놔서 이렇게 측정한 건데 이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인상이거든요. 이건 점이 좀 더 강화된 거고 이거는 점이 좀 빠져 있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식. 여기 1번 이렇게 온 거니까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점이 많이 이렇게 보강이 이렇게 된 거 있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 양반도 이거 그러면 기준 음장을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건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고 하면 청취실 있잖아요. 청취실 특성까지도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 DF하고 FP 타켓에다가 로우 타켓 다 해본 거예요. 전부 다 해가지고 EQ 안건까지 있잖아요. 뭐 6개 타켓, 총 7개 타켓이 됐겠죠. 그걸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10명의 청취자한테 3개 음악을 이용해서 다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타켓을 다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2개 타켓은 지가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청취실에 있는 주파수 응답까지 있잖아요. 아까 멜러 같은 경우에는 임펄스의 에너지 양만 했다 그랬죠. 그렇죠? 뭐 아까 50%, 50%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반사돼서 나오는 것들은 임펄스 응답 모양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저주파수는 부스팅이 되고 고주파수는 약간 깎이는 이런 어떤 주파수에 디펜던트한 그런 임펄스 응답까지도 이제 다 넣어본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청취실하고 많이 가까워졌겠죠. 그런 특성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커브를 만들어 봤어요. 저주파가 부스팅이 되죠. EQ를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제가 첫 시간에 그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청취실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그 지향성을 갖고 있는 스피커를 가지고 들어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까만 거는 좀 이상하고요. 이 빨간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 빨간 선을 갖다가 이게 RR1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가장 선호된 주파 특성으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말한 게 다 맞는 거예요. 룸 특성까지도 이렇게 표준 청취실에 이 특성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스피커로 듣는 거 하고 있잖아요. 좀 더 유사하게 간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RR1G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ODG라는 거죠. LCD2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제일 점수 좋은 거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평판 자석경 저번에 첫날 갖고 온 거 있죠. 이렇게 큰 거. 평판 자석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쨌든 이게 정전형 스피커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표준으로 있잖아요. 레퍼런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RR1이라고 그랬죠. 저주파수 약간 부스팅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고주파수 조금 깎여내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게 아까 멜러 아저씨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 블록드 HRTF 얘기해서 나온 거고요. 이거 멜러하고 해무쇼 이야기해가지고 타겟 컵을 여러 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봤었어요. 근데 제일 선호되는 게 이제 이쪽 RR1G 있잖아요. 즉 룸 타겟이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저주파수를 약간 인위적으로 부스팅 시켜준 거. 이게 제일 사람들이 듣기에 주관적으로 플랫한 게 느껴졌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룸 특성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저음이 조금 더 부스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존에 그냥 확산 음장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해버리면 고음이 세고 저음이 부족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음이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어 있는 걸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 이야기고요.
그리징거 아저씨라고 재밌는 아저씨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렉시콘 만든 사람. 이 양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카오디오에서 렉시콘 로직 7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비싼 차 있잖아요. 이게 적용된 건데 음장에서는 세계 최고. 렉시콘이 있잖아요. 녹음할 때 쓰는 잔향 프로세스는 이 양반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굉장히 괴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이 이야기는 첫 번째 다 한 건데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있잖아요. 이게 자기예요. 그리진 거. 아주 독종처럼 생겼죠. 잘 못 들을 텐데 이 나이 되면. 아주 독종 같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프로브 마이크로폰에 있잖아요. 지 고막까지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쑤셔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하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녹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바이노럴 레코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 귓바퀴, 지 고막. 왜? 고막도 모사해줄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 없잖아요. 귓바퀴에 모사해줄 수는 있는 거고 웨이드도 모사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 대가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해요. 녹음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착용하고 있죠. 헤드폰을 또 측정해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이 위치는. 그대로 해가지고 이 헤드폰 특성도 G 귀에서 있잖아요. G 헤드폰, 헤드폰이 요 고막까지 간 특성이 재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빼줘. 측정을 해가지고 빼줘요. 그러면 이 헤드폰이 갑자기 플랫한 헤드폰처럼 돼버렸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녹음한 걸 가지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다 나간다는 거죠. 지금 나간대. 저도 옛날에는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바이노럴 마이크로폰을 내 머리 가지고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는 바깥으로 나가요. 조건이 여기서 녹음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자기 HRTF에 관련된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자기 머리에 관련된 잔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잔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잔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녹음할 때도 잔향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코 들어가 있죠. 뭐 CD 얘기 에코 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철판 에코도 뭐 에코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에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 양귀에 관련된 머리 전달 함수에 관련된 잔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잔향이라도 걸면 앞으로 나오지 않나요? 안 나와요. 그거는. 내 머리 전달 함수에 관련된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녹음할 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공간 특성이.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맞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시간차 공격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쫙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양기에. 내 머리 특성 다 들어간 게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더라. 그래서 이 양반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 헤드폰 특성을 재가지고 있잖아요. 인버스 필터링 보정을 시켜줄 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양반이 나만 들을 거면 있잖아요. 나만 들을 거면 이걸 그냥 그대로 전부 다 하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근데 그 양반은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딱 여기가 몇 킬로냐고 하면 7km 언더까지 했어요. 여기 밑에까지. 요 위는 보정을 안 해줬어요. 보세요. 그렇죠. 보정을 해주면 여기 보면 플랫하게 되죠. 요 밑에만. 그렇죠. 7km 밑에만 있잖아요. 보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들려줘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인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위는 개인별 차가 있기 때문에 내 걸 하면 안 되니까 있잖아요. 그냥 내비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양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양이든 이어 시뮬레이터든 뭐 귓바퀴든 웨이더든 이게 사람의 특성을 흉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재능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지. 그 양반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물리적으로 요위는 편차가 있으니까 다 해주지 말고 적어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 주더라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걸 느꼈대. 지 주장. 그 양반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역함수를 해가지고 하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파라메트릭 EQ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줄여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는 시그널을 갖다가 컨볼루션이라는 현상을 시켜주면 멋지게 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요. 3번 옥타브는 노이즈를 써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헤드폰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칙칙칙 해가지고 뭐 20에서 2만 회로까지 단다고 하면 한 30몇 개 밴드 나오겠죠. 31개 밴드가 나오고 실제로는 뭐 20몇 개 밴드, 21, 서너 개 정도 밴드가 되면 24개 정도 밴드만 하면 우리가 가청 주파수에서 듣는 거 다 써볼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헤드폰 가지고 야 맞춰봐. 응? 그 헤드폰 특성 자체는 보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귀인 특성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면에다가 있잖아요. 스피커를 갖다 놓고 있잖아요. 예? 이거 완전한 무향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대대한 룸에다가 갖다 놓고 해가지고 3번 옥타브로 싸가지고 맞춰보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이 공기 뜨기 때문에. 이 양반은 결국은 스피커 특성처럼 헤드폰 특성을 맞추면 얘에서 이 차이만 빼주면 되겠죠.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그렇게 안 높다고요? 근데 이게 한 6dB 정도 내려가죠. 그럼 이쪽에 차이를 요 차이만큼 여기다가 대주면 요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요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를 보정 커브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리징가 아저씨의 방법론이에요. 이거 뭐랑 비슷합니까? 아까 멜러 아저씨가 이야기한 있잖아요. 그게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높이가 그렇게 안 높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60168-7에서 이야기한 방법론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거의 유사한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 귀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얘를 잘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 양반의 얘기는. 이렇게 해서 3분의 옥타브 노이즈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막에다가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장착해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분의 옥타브 싸가지고 하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타겟 커브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7km 대역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14km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한 3km 정도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리징가 아저씨는 그 사람 귀로 쓰는 게 낫고 자기는 블록도보다는 고막에서 있잖아요. 프루브를 해가지고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정확했다. 우리가 보통 이게 고막을 여기 웨이도를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관으로 모사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모사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연장관으로 모사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어떤 지금 웨이도 가도 얘 갖고 있는 임피던스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잔털도 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댐핑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모사해 주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어떤 회사 제품들도. 그래서 덤헤드를 가지고 뭐가 이렇게 보정하는 것들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자기 같으면 만약에 내가 내주는 조건이라고 하면 내 거 가지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프루브 마이크로폰 하나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헤드폰이라도 써가지고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헤드폰 특성도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누가 지기 군형에다가 이게 닌게로 관을 쑤셔가지고 하겠어요. 이제 그 문제가 남는 거지. 그래서 프루브 마이크로폰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라우드니스 매칭 기법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양반은. 제일 최종적인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귓바퀴 다르고 귓바퀴만 다를 것 같죠? 웨이도 뭐 있잖아요. 이거 다 달라요. 웨이도는 같을 것 같죠? 웨이도가 뭐 단순히 그 방향에 관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방향에 관련이 없는 거는 맞아요.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 모양이 다 달라. 음색이 다 달라 그랬어요. 관의 길이도 다 다르고 꺾어진 있는 모양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음색 차가 되게 심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 바깥으로 해가지고 요 귓바퀴 모양은 자기 실력을 하지만 요 안거는 있잖아요. 그냥 관으로 모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방향은 다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색은 바뀌어요.
그래서 지 깃바퀴까지도 넣어줘야 된다는 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깊숙이까지 넣어가지고 지 고막 특성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자라는 얘기. 그게 한 거예요. 이건 뭐 그 사람 얘기고. 자,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냐 그러면요. 아까 테스트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개구라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최대한 사람이 갖고 있는 깃바퀴 차이, 어쨌든 고막 차이, 뭐 요 귓구녕 차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최대한으로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유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측정하고자 하는 이 장비가 동일하다고 하면요. 그래도 재면 돼요. 그렇죠? 뭐 이 보정도 요 귓구녕하고 요 귀에 관련된 보정 커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정 커브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보정 데이터가 엉망이에요. 이 끼워주는 거 있거든요. 끼워주는 게 엉망이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자양실에서도 재보고 무양실에서 재보고 시청실에서 재봐야 된다는 거 이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정 커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데이터 그걸 믿으면요. 안 돼. 지금 많이 뭐 확산 보정을 하니까 뭐 데이터가 뭐 어쩌냐. 그거는 얘가 주는 그 데이터 값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거지 다른 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 음향센터에서는 어찌됐든 뭐 스피커부터 해가지고 옆번 헤드폰 측정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아까 누구 이렇게 소개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스터디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그런 친구들 모여서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왜냐 그러면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돼. 그쪽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그 논의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그 회사 개발실보다 더 열심히 연구해요. 왜?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회사들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양반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논쟁 붙고 페이퍼도 정말 많이 읽고. 예. 그런 사람들하고 상호같이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테스트를 하러 많이 오거든요. 예? 그런 연구 결과들. 그 다음에, 예. 제가 또 이게 오랫동안 이쪽을 또 이 바닥에서 또 이걸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실제로 만들어 보고 평가해 보고 이렇게 리뷰해 주고 하는 그런 결과들 있잖아요. 그걸 종합을 해서 어쨌든 좀 이 교육을 마련하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테스트 기법을 그 보정 기법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준비하게 된 지가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 4일 교육을 위해서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타겟 커브도 만들고 아까 프로그램 있죠? 그걸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멜러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멜러가 이야기한 그냥 확산 음장, 그냥 자유 음장, 그건 아니라는 거지. 최대한으로 여기 앞쪽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뒤에서 오는 에너지는 적죠. 그래서 그 특성을 어느 정도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가깝냐? 이거 세 번째 이렇게 좀 가까이 간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도입이 안 됐어요? 저주파수가 좀 더 반사하면 에너지가 크고 고주파수가 좀 줄어드는 그 특성이 보정이 안 됐었죠. 그게 아까 저번에 이 그래프로 나왔었다고. 빨간 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표준 시청치를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 표준 시청치를 어떻게 짓습니까? 컴퓨터상에서 다 지를 수 있어요. 캐드로 가지고 음장 예측 프로그램에서 홀도 해가지고 이제 홀 사이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다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질 넣고 있잖아요. 확산재 그 다음에 반사재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 특성, 방사 특성, 500Hz 방사 특성, 1kg, 2kg, 3kg, 4kg 다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가상의 공간상에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여기서 앉았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되었다가 지금은 다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ITR에서 나온 그 실제로 홀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아까 하만에서 올리브 아저씨가 이야기한 하만에서 표준 시청실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똑같아요, 그거는.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어떤 머신들이 다 알려주는 그런 기법들이거든요. 이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NK 데이터 문제점. 특히 자유음장은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확산음장이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은 자유음장보다는 확산음장을 더 많이 이렇게 더 주관적인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확산음장 쪽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확산음장이 완전히 이게 일단은 가장 큰 거 보세요. 이게 점선이 확산음장인데 여기서 차이가 없어. 3km에서. 그쵸? 똑같습니다. 1, 2비도 차이가 없어. 이게 뭐 개뿔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게 되게 이상하더라고. 틀림없이 재보면 이렇게 좀 이게 3, 4이 떨어져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게 없어. 그래, 이거는 그 데이터가 이상해가지고. 그래, 이걸로 해가지고 하면 됐잖아요. 저음이 적고 고음이 많은 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기준을 해가지고. 이 타겟을 따라가면, 점선대로 따라가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 키마하고 BNK 4128 나온 걸 보면 BNK 4128이 거의 한 80% 이상은 될 거예요. 키마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바깥에. 젊은 청년 하나 있었잖아요. 갈색 청년. 그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데이터를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기준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키마도 만약에 그렇다면 저 더미를 가지고 다 재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확산 음장이에요. 얘의 확산 음장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피크가 있죠, 이렇게. 이 양도 너무 커. 이렇게 올라가 있고, 팍 튀어가지고 있고. 이거 팍 튀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얘를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 뭐 BNK에서든 펄스나 아니면 사운드체크에서 확산 음장 시키잖아요. 보정시키잖아요. 그러면 9kg가 푹 꺼진 것처럼 나와요. 들을 때는 평탄한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다 없애주는 게 맞냐? 그러니까 아까 진짜 이걸 보려면 얘를 진짜 거의 넣어보는 거예요. HRTF를 재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방에서 다 에버리징을 시켜보든지 아니면 얘를 자장실에 넣어봐. 그 실험을 내가 2번째 했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요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파수 쪽에 이제 룸 특성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룸 특성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이 얼마 정도냐 그러면 한 100Hz 언더에서 한 12dB 정도가 더 커져야 돼요. 저음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2kHz 부분에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가요. 그렇게 돼야 주관적으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스피커로 듣는 거, 헤드폰 듣는 거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을 요렇게 다시 한 번 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얘가 저음이 더 올라가고요. 요거는 그만큼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오는 이런 식으로 오는 이런 커브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원데이터는 손을 안 대고 여기다가 있잖아요. 한 번 더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게 지금 이 소프트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타겟을 나중에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타겟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를 맨 위에 까만 거 있죠, 이게? 얘를 잔향실에 넣고 잰 거예요. 요렇게 가지고. 이거 저번에 나 보여줬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가요, 평탄하게. 꺼지지는 않지만, 가다가 평탄하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키마도 있잖아요. 잔향실에 넣으면 똑같아, 이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 HMS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잔향실에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확산 음장으로 하면, 덤헤드 모양이 있잖아요. 조금 다르게 생기더만 다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 만들 때도 어쨌든 IC 스탠다드 있잖아요. 스탠다드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공통분모만 남고 차이를 다 없애버리면요. 세 개 다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웬 말이냐는 거지. 얘가 이게. 아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쑥 내려간다고. 쑥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자, 그래가 실제로 보면 있잖아요. 얘 보면 이렇게 크게 높지가 않아. 요 값이. 여기는 보면 있잖아요. 거의 뭐 17dB까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15도 여기 0대 10, 17가 올라가잖아요. 이만큼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 기준으로 온다고 하면 거의 10 정도밖에 안 올라가. 이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 장비를 써야 된다고 하면 이 장비를 잔향실에 넣고 이 장비를 HRTF를 갖다가 공간 평균을 해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주관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장비를 좀 써서 재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장비로 가지고 측정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갖고 있는 그 확산 음장 특성을 실제로 재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는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걸 믿을 수 없으니까 한번 재본 거예요. 그래서 있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아까 덴마크 공대에서 쟀다 그랬죠.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멜 아저씨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게 보면 회사들마다 있잖아요. 이게 에티모티 리서치에서 된 거 있잖아요. 갈색으로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타겟 커브예요. 이렇게 되네, 이런 식으로. 아, 요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런 걸 타겟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유사하게끔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거죠. 여기 제조사가 있다면 우리 타겟 커브 있어야 돼요. 그게 뭘 따라가겠냐는 거지, 이제. 나는 멜러 방식을 따라갈래.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자유음장, 나는 확산음장, 틸 아저씨 그대로 따라갈 건지, 저주파수까지도 다 보정된 뭐 룸 특성까지도 한 걸 따라갈 건지, 그거는 정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청취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서 스피커를 틀어서 듣는 그 소리하고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헤드폰을 탁 꼈을 때 그 청감사고로 음색이랑 맞추려면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룸 특성까지도 있잖아요. 다 고려된 있잖아요.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오면서 이줌에서 이렇게 오는 이런 걸로 하면 적어도 얘로 가지고 재는 조건이라고 하면 그게 더 많다라는 거죠. 얘가 아니고 이거 말고 키마로 바뀐다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비슷하죠, 이것도. 그렇죠? 확산 음장일 때는 뭐로 재든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점이 좀 더 올라가게 되는 식으로 올라가서 요렇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이거는 완전 확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음이 조금 더 올라가 있어야 실제로 이제 룸하고 맞는. 그래서 내가 이걸 뭘로 해봤냐 그러면요. 여기서 한번 해본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아까 가상으로 컴퓨터상에서 표준 시정치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다가 그냥 단순히 마이크로폰을 놓은 거예요.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넣어서 잰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다가 덤헤드를 놓을 수도 있어요. 에? 덤헤드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키마 덤헤드 선택할 수도 있고요. 4128 덤헤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덤헤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셋이 있어요. HRTF 셋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해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어제 저녁 때. 물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시켰지. 제 제자한테. 네. 그래서 이게 그 룸을 있잖아요. 100% 흡음을 만들어 보세요. 100% 흡음을. 그렇죠? 그러면 무행시로 바뀌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스피커 있으면 소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간 선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정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잔향 시간을 0.4초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로 바뀌냐? 노란 선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한 10몇 dB가 커지죠. 이렇게 요 노란 선. 이게 뭐냐? 우리가 삼아야 할 최종 타겟 커버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다 들어가 있거든. 실제로 앞쪽에서 이렇게 좀 많이 날라오는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컴퓨터가 다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벽을 맞고 오면서 저주파수가 부스되고 고주파수가 깎이는 까지 모든 게 다 고려된 게 노란색 턴 타겟 커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랑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요. 이 노란 거랑 많이 유사해져요. 이게 어디랑 좀 가깝냐? 결국은 여기 세 번째 있잖아요. 여기서 점이 좀 부스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랑 많이 유사해지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0.4초짜리 있잖아요. 바이노럴 임펄스 응답 한번 들어볼게요.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들리냐고 하면 그냥 무향실 응답을 보면요. 소리를 좀 크게 해서 임펄스 응답이에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건 이제 무향실이에요. 누가 박수 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게 귓구녕에서 잰 거예요. 고막에서.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0.4초짜리로 얘는 좀 비슷하게 바꾼 거예요. 이거는 0.4초 훨씬 더 돼요. 이렇게 바꾸면 좀 더 꼬리가 더 있죠. 이거는 꼬리가 더 있죠. 이게 저주파수가 더, 얘가 저주파수가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고주파수는 조금 깎이고, 예, 잔향이 더 생기기 때문에. 반사음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겟으로, 노란 타겟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안에 들어있는, 그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있는 HRTF 셋이 진짜 얘랑 똑같을까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그림을 넣어놨나? 향후 연구 과제에 보면 예, 다 재볼 거야 한번. 그 ITUR 표준 시청실에도 얘를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얘를 넣어가지고 한번 재볼 거고 실제로 얘랑 똑같이 나오는지 있잖아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 내가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청실 있잖아요. 일반 시청실 이런 데서 들릴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고 아마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음실에서는 이게 넣었을 때 보면 어떻게 바뀔지. 뒤에 이제 뭐 잔향 시간이 좀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저주파수하고 고주파수 양이 약간 바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라이브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표준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뭐지? 우리가 거실에 가까울수록 잔향이 심할수록 저주파수가 커지고 고주파수는 줄어들 거고 녹음실 쪽으로 가서 더 대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저주파수가 꺼지고 고주파수가 올라가는 형태가 있겠지만 아마 어쨌든 그 사이가 우리가 실제로 듣는 그 표준 그 레퍼런스 필드 있잖아요. 기준 음장하고 유사지기 때문에 예. 그 특성이 나는 얘랑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만약에 더 확인 차원에서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많이 바뀐다고 하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버전을 좀 더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 기준 음장을 좀 더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요.